서기 595년 신라의 수도 서라벌, 지금의 경주에서 한 사내가 태어납니다. 그는 장차 신라를 넘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가장 위대한 장군이자 가장 현명한 정치인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김유신. 하지만 그의 출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신라 사회 내에서 피지배 계층으로 취급받던 진골도 아닌 육두품 계열이었고, 특히 그의 가문은 가야계의 후손, 곧 신라의 피가 아닌 외부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뼛속 깊이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내 뿌리를 증명하겠다. 김유신은 신라의 화랑도에 입문하게 됩니다. 화랑은 단순한 무사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예와 시, 음악, 유학, 불교에 이르기까지 정신과 육체를 함께 단련하는 고대 청년 엘리트였습니다. 화랑도의 정신은 단 하나, 신국의 충과 인을 실현하라. 김유신은 이곳에서 무예 실력은 물론 정치적 통찰력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배웠습니다. 그의 인간됨은 이런 일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훈련을 하던 중 실수로 부잣집 담장을 넘고 맙니다. 그 집에 있던 여인의 얼굴이 보였고 화랑으로서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생각한 김유신은 그 즉시 자신의 말을 끌어내어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않았으니 말도 나를 거역한 것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기 절제와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당시 신라의 왕실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귀족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며 신라 내부는 통일을 꿈꾸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했죠. 김유신은 바로 이 시점에 가장 영리한 결정을 내립니다. 김춘추 훗날 태종 무열왕과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김춘추는 당시로서는 변방 귀족의 후손에 불과했지만 탁월한 정치 감각과 왕가의 혈통을 가진 인물이었죠. 김유신은 자신의 여동생 문희를 김춘추와 결혼시키며 강력한 가문 동맹을 만듭니다. 이 혼인은 단순한 가족의 결합이 아닌 신라 최초의 왕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이때부터 김유신은 단순한 장군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갑니다.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신라는 서로를 견제하며 끝없는 전투와 동맹을 반복합니다. 김유신은 당시 신라가 고립되어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을 받을 수 있음을 간파하고 중국의 당나라와 손을 잡을 것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당나라를 등에 업고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원대한 전략이었죠. 그러나 외부의 힘을 끌어오는 일은 늘 내부에서의 반발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신라 귀족들이 우리가 왜 오랑캐를 끌어들이느냐며 반대했지만 김유신은 담담히 말합니다. 당나라의 군사는 우리가 싸우기 위한 검일 뿐 나라를 지키는 손은 우리 신라인의 마음에 있다. 660년 드디어 백제정벌의 날이 왔습니다. 김유신은 오만의 신라군을 이끌고 계백장군이 이끄는 백제군과 황산벌에서 맞붙습니다. 계백은 황산벌에서 싸우기 전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였습니다. 패할 것이 뻔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두 민족의 마지막 자존심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유신은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이 싸움은 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백성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것이다. 황산벌 전투에서 김유신은 철저한 전략과 병참을 통해 결국 백제군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계백을 끝까지 예우하고 패배한 백성들을 학살하지 않음으로써 김유신은 전쟁의 승리자이자 인도의 실천자로 기억됩니다. 8년 뒤 668년 김유신은 당나라 군대와 연합해 마침내 고구려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후퇴하지 않았고 항상 전쟁의 끝에는 화해와 안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당나라가 신라의 영토를 넘보며 새로운 지배를 꿈꾸기 시작한 것이죠. 김유신은 칼을 꺾지 않습니다. 이번엔 당나라와 맞섭니다. 그는 20년 넘는 전쟁을 이끈 후 신라의 자주성과 통일 영토를 완성한 채 검을 내려놓습니다. 673년 김유신은 79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
병상에서 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수는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고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흑무대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 김유신의 삶은 단순히 나라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전쟁. 그 모든 중심엔 늘 백성의 삶을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불안을 이겨내는 것이 아닐까요? 김유신 장군처럼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라의 검이자 마음이었던 김유신의 이야기입니다.